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얘기하는데요. 5월 달을 좀 정리해보면 주요 지수 모두 상승 기록하면서 마감했고요. 올해 S&P 500 상승분의 3분의 1은 엔비디아가 또 다 지분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5월 공장 주문이 2년 만에 좀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토요다가 또 조작 스캔들을 냈습니다. 이게 벌써 올해 들어서만도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좀 커 보입니다. 검은 진주. 자, 이번에는 이란 제목이 있는데 어떤 건지 잠시 후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5월 달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7개월 중에 여섯 번째로 주식이 강세를 보인 달이었습니다. 지난 5월이요. 세 주요 지수 모두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가 6.9% 상승하면서 11월 이후에 가장 좋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4.8%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3%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다우존스 산업평균뿐만 아니라 다우지수가 금요일에 이제 500포인트 이상 상승했음에도 세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에서는 1% 이상 떨어진 상태로 5월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6월을 보면 오늘 제조업 데이터 그리고 금요일에 중요한 고용 보고서를 포함한 경제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인데 일단 오늘은 엔비디아와 AMD 등이 새로운 차세대 인공지능 AI 칩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나스닥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6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S&P 500하고 다우는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약간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457%를 기록하며 출발을 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AI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어제 일요일에 차세대 AI 칩인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3월에 발표된 블랙웰 모델 이후 몇 달 만의 일인데요. 블랙웰 칩은 아직 생산 중이고 올해 말에 고객에게 배송될 예정인데 젠슨왕은 2년 주기의 이전 일정보다 빠르게 매년 새로운 AI 칩 기술을 출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AMD에서 Advanced Micro Device의 약자인데 AMD가 엔비디아에 발맞춰서 오늘 자사의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와 인텔과의 경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MD는 차세대 AI 노트북용 칩과 데스크탑용 칩 라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자, 올해 미국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10.6% 상승하는 데는 엔비디아가 상승분 가운데 34%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케로치가 UBS 데이터를 인용한 데 따르면 엔비디아는 올 들어 현재까지 121% 상승하면서 S&P 500 상승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로이터에 따르면 5월 한 달에만 거의 25%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5,710억 달러로 늘어나 전 세계 기업 가운데 가장 급격히 가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넘어선 실적과 함께 주식 분할 소식이 주가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다른 대형 기술주들도 S&P 500의 가치를 높게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아마존 등이 S&P 500 상승분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UBS에 따르면 S&P 500에서 올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은 주가가 28% 하락한 테슬라이고 그 다음은 38% 떨어진 인텔로 집계됐습니다. 게임스탑 주식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21년에 대규모 공매도 압박을 이끈 로우링 키리스 계정의 주인공인 키스길이 이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에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 때문에 상승을 한 건데요. 오늘 사전 거래에서 주가가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키스길이 게임스탑 보통주와 콜 옵션을 상당량 보유한 포트폴리오에 스크린샷을 게시했기 때문인데요. CNBC는 이 게시글을 확인하지 않았고 길은 그가 이전에 악명 높은 거래 업데이트를 했던 월스트리트 배츠 포럼에 게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5월 공장 주문이 2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 제조업 지수가 3개월 만에 가장 약화된 가운데 5월의 공장 주문량이 2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공급관리연구소는 ISM이 5월 미 제조업 지수가 4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8.7을 기록해 3개월 만에 가장 약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요. 50 미만의 수치는 수축을 나타내는데 블룸버그가 집계한 경제학자들의 예상이온 49.5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5월에는 목재 제품, 플라스틱, 고무, 기계를 중심으로 7개 산업이 위축됐고 7개 부문은 성장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토요다가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초에 토요다 계열사의 인증 부정에 이어서 본사 차원에서도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최다 판매 차종인 콜로라 등도 조작 대상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돼서 세계적으로 대규모 리콜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토요타는 오늘 총 7개 차종의 인증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롤라, 야리스 등 현재 생산 중인 3개 차종과 과거에 생산한 7개 차종이 대상인데요. 생산 중인 3개 차종은 곧바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토요타는 보행자 보호 테스트에서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인증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토요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스다의 5개 종류, 야마하, 혼다, 스즈키 등 4개 메이커도 인증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이번에 부정이 드러난 총 6개 차종의 현재 생산 차량에 대해 출고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서 국토교통성은 토요다 계열 히노자동차, 다이아스 공업 등에서 인증 부정 문제가 불거지자 완성차 업체 등 85개 회사를 대상으로 과거 10년 동안 품질 인증을 신청할 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자체 조사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국토교통성은 토요타 등을 현장 검사하게 됐는데요.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토요타는 현재 생산 중인 코로라 등 3개 차종은 보행자와 탑승자 보험 시험에서 허위 데이터가 발견돼 출고와 판매를 중단했는데 토요타 크라운은 에어백, 시엔타는 충돌 테스트, 렉서스 RX는 엔진 출력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석유 수출 기구 오페크의 마크가 보이는데요. 석유 수출 기구와 그 동맹국들로 구성된 영향력이 있는 석유 연합체인 오페크 플러스는 원유 생산량 감축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감축 조치는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분석가들과 오페크 대표들은 이번 결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조치에도 오늘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제조 강국이면서도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세계 4위 에너지 수입국이자 9위의 원유 천연가스 소비국인데 이번에 영일만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은 두 청년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니까 76년이니까 그 두 분은 이제 아저씨였는데 우리나라에 석유가 발견됐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청년이 한 얘기는 이제 우리도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겠다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았었죠. 한편 정부의 예상대로 2035년 동해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생산되면 대한민국은 석유 탐사 시작 65년 만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서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1980년 정란이가 부른 노래 제7광구가 기억이 납니다. 검은 진주. 이 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시티그룹이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 주식을 매도해서 매수로 2단계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67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렸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PC 등 가전제품의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체 주기가 도래했는지를 알 수 있냐면 팬더믹 때 판매가 급증한 노트북이 올해 교체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구매가 증가하면서 동일 매장 판매가 긍정적인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 주가는 올해 8% 상승했습니다. 자, 포드가요, 다른 회사들하고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익숙해지니까 회사의 규모를 자꾸 축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포드가 지금 보이는 건물을 10억 달러를 들여서 버려진 100년 된 기차역과 다른 건물들을 복원하고 재개장하면서 새로운 기술 캠퍼스를 조성했습니다. 이 포드의 새로운 기술 캠퍼스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옛 미시간 센트럴 스테이션인데요. 1913년에 개장해서 1988년까지 운영됐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포드가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재개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타워의 약 3분의 2는 예정된 임차인이나 계획된 사용 사례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